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94페이지 문제 7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7번. 현금 흐름표 챕터 2 현금 흐름표고요. 예,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자, 현금 흐름표에 관해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하고요. KIFRS 규정의 차이에 대한 설명. 예, 요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몇 가지는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주 교재에도 요거 차이점을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주 교재에 맞게 잘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몇 가지 있거든요. 그 부분만 잘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파생상품 계약에 따른 현금 흐름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KIFRS는 투자 활동을 구분하고 있다. 요거 잘 암기해 두시고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유출과 유입은 영업 활동으로 보고 있다. 요거는요. IFRS에서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니까 IFRS 목적으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7번은 2번이 정답이고요. IFRS에서는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영업활동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부터 계속 한번 볼게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KIFRS 모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보고한다. 또는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4.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배당금 수익, 법인세 지급을 영업활동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KIFRS의 이자 비용을 재무활동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 4번과 5번을 한번 제가 정리를 조금 해 드릴게요. 요거 관련해서 좀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보통 이자 지급, 이자 수입, 배당금 지급, 그 다음에 배당금 수입 이렇게 있는데요. 일반 기준 과 IFRS 기준에서 뭐가 좀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요. 배당금 지급은 재무로 분류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영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영업.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자 지급은 내가 빌린 돈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고요. 이자 수입은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이자 수입은 내가 어떤 채권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어떤 기업이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어떤 투자를 한 겁니다. 그 투자로부터 발생되는 이자, 수입이에요. 배당금 지급은 빌린 돈에 대한 대가죠. 대신에 이자 지급은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대가고 배당금은 주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대가인 거죠. 이자 수입은 기업이 채권에 투자했을 때 그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수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배당금 수입은 내가 기업이 주식을 투자했을 때, 남의 주식을 투자했을 때 그 주식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금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얘네 둘은 재무활동과 보통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얘네 둘은 뭐랑 밀접하게 관련돼 있냐면 투자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죠, 사실은. 그런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이런 식으로 명시해 놨어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따르는 그런 기업들은 이거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KIFRS, IFRS에서는요. 이자 지급을 영업 또는 재무로 볼 수도 있어요. 기업이 판단에 따라서 이자 지급을 영업으로 볼 수도 있고 재무로도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한번 딱 그렇게 봤으면은 일관성이 있게 쭉 가야 된다는 게 IFRS의 설명이에요. 좀 더 유기적이고 좀 더 유동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자 수입은 영업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인정하지만 투자로도 볼 수 있어. 영업으로 또는 재무로, 영업으로 또는 얘도 투자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상황에 맞게 유기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참고 삼아서 이거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었고요.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다음 항목 중 영업활동이란 현금 흐름을 간접법으로 표시할 경우 이런 문제 자주 나오죠. 당기순이익에 가산되지도 않고 차감되지도 않고 그런 항목은 무엇인가요? 그걸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신주인수권 조정상각에 우리 이거 어떻게 했어요? 삼각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롤백 시켰죠? 그러면은 삼각했으니까 다시 가산해 줘야 될 겁니다. 처분 손실도 유형자산이잖아요.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그런 손실, 손익 항목이니까 이것도 롤백 시켜줘야겠죠. 대손상각비, 이것도 롤백 시켜줘야겠죠.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 이것도 상가액 그 손익 항목이니까 다시 롤백 시켜줘야겠죠. 자산 재평가 이익, 요것도 손익 항목인가요? 요거는 손익 항목이 아니죠. 재평가 이익은 뭐였습니까? 재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항목이었어요. 물론 재평가 이익은 KIFR에서 보통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계정 과목이긴 하지만 이 재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분류되지 않는 항목이니까 이거는 가산되지도 차감되지도 않는 항목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부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산 문제인데 간접법 혹은 직접법, 여기서는 직접법 그 관련된 그 매입과 관련된 그 현금주의 매출원가 이런 것들을 구하라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할 때는 항상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손익부터 출발해서 현금 흐름을 구할 때는 손익부터 출발해요. 손익부터 출발해서 관련 없는 손익을 더합니다. 그 다음에 비현금성 손익을 더해요. 그 다음에 관련 있는 자산부채를 조정을 하죠. 깊게 들어가면은 좀 더 복잡하지만 그냥 이렇게 우리 시험 목적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매출과 관련된 CF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매입이니까 매입부터 한번 볼까요? 매입과 관련된 손익은 뭐가 있어요? 매출원가가 있겠죠? 매출원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칩니다. 마이너스. 가로로 했다는 것은요. 제가 가로로 표시한 거는 마이너스로 표시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관련 없는 손익. 여기서는 뭐 감가상각비 있네요. 감가상각비 더하고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퇴직급여로 충당된 금액. 그러면 퇴직급여가 있으니까 퇴직급여도 우리가 고려를 해주겠죠. 퇴직급여. 그 다음에 관련 있는 자산부채. 뭐가 있어요? 재고자산. 매출 원가와 관련된 거예요. 매출 원가와 관련된 거. 재고자산, 매입채무, 선급금.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숫자를 하나씩 넣어보면 될 겁니다. 자, 매출원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7,000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7,000원 이렇게 쓰시고 감가상각비랑 그 다음에 퇴직급여 두 개 더해야겠죠? 1,500 더하고 재고자산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재고자산이 감소했어. 재고자산이 감소했다. 자산의 감소는 현금 흐름 유입이죠. 그러면 재고자산 1,000 증가한 거. 그 다음에 매입채무는 어떻게 됐어요? 매입채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증가했죠. 그럼 5,000원으로 증가했으니까 2,000원만큼 현금 유입.
선급금은 2,000에서 2,500원으로 증가했죠? 자산의 증가는 현금의 감소 5배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7,00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7,000에서 쭉쭉쭉 더하면은 마이너스